이렇게 몸이 무겁지? 이상하네. 자, 4번 부등식. 이제 4번이에요. 첫 번째. x의 4제곱 빼기 4x의 3제곱 더하기 4x의 제곱 더하기 k가 항상 0보다 크대. 뭐 최소값을 보라는 거지. 0보다 크다니까. 그래서 또 미분해. 요거 fx라고 칠 거고 미분을 해봤어. 그랬더니 4x의 3제곱 12x의 제곱 빼기 8x 더하기 8x 4x로 묶어가지고 x 빼기 1과 x 빼기 2지. 그러니까는 이렇게 뭐 이렇게 돼갖고 하나 둘 셋 간격이 똑같네. 0, 1, 2. 그래서 이렇게 전국내기가 나올 거고 0보다 크다니까 뭐 여기나 여기잖아. 여기가 x가 1일 때고 x가 0일 때고 x가 2일 때인 거 아니야? 간격이 똑같으니까 0일 때를 보는 게 똑같지? f0이 0보다 크면 되겠지? k가 0보다 크면 되지?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fx는 x의 4제곱 빼기 12x 하고 그 다음에 gx라는 놈은 마이너스 4x의 제곱 빼기 k.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더 크네. fx라는 놈이 gx보다 크다. 이걸 만족하는 거니까 넘겨갖고 fx 빼기 gx가 0보다 크다를 보라는 거지. 이거를 그냥 hx라고 해서 hx의 최소값을 보자는 거지. 그래서 h'x를 만들어 보면 f'에서 g'을 뺄 거니까 4x의 3제곱 빼기 12에서 마이너스 8x만 빠지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4로 묶으니까 x 3제곱 더하기 2x 빼기 3 1 집어넣으면 되고 x 빼기 2라고 x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x 더하기 3. 이건 연되지 않지? 그래서 얘는 뭐 이런 식이겠지? 여기가 x가 1을 넘어가고 그래서 1 넣어보면 f1 빼기 g1 f1 빼기 g1 요것만 0보다 크면 되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이게 얼마요? fx 빼기 gx면은 구해놓고 할 거였네. fx 빼기 gx면은 x의 4제곱 더하기 4x의 제곱 빼기 12x 더하기 k였거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5 빼니까 7인가? k 빼기 7? 이게 0보다 크면 된다는 거지. k가 7보다 크다? 맞아요. 자, 4-1번 두 개 할게 그냥. 연습해. 똑같은 거 똑같은 거.
S용? S용? 뭐 딱히 우리는 똑똑하니까 안 해봐도 될 것 같긴 한데 4-1번 첫 번째고 3x의 4제곱하고 빼기 4x의 3제곱 빼기 12x의 제곱 빼기 k 요게 0보다 크거나 같다. 2분의 0, 2분의 1 귀찮아. 아이고 그리고 그냥 12x의 3제곱 빼기 12x의 제곱 빼기 24x니까 뭐 12x로 묶어가지고 x 빼기 2와 x 더하기 1이지. 그러면은 요것이 이렇게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0이고 여기가 2잖아. 그러면 음수 양수 음수 양수 이쪽이 간격이 더 멀지. 더 내려가 있겠지. 그래서 뭐 이런 식이 잡히냐 이거야.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x가 0이고 여기가 x가 2겠죠.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일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그래도 내가 증명해 준 건 아니니까 마이너스 1을 보면은 3 빼기 4 더하기 4 빼기 12 빼기 k 했더니 마이너스 5 빼기 k가 됐고 F2는 16 곱하기 3 48 빼기 84 32 빼기 48 빼기 k잖아요. 이게 더 작죠 확실히.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31 빼기 k인데 이게 0보다 커버리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k라는 놈이 마이너스 32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fx는 4x의 4제곱 빼기 2x의 제곱 더하기 k 그 다음에 gx는 5x의 4제곱 빼기 x의 제곱 빼기 6x여가지고 뭐 g가 항상 크다는 거지. fx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gx 빼기 fx를 만들어버리게 빼니까 이렇게 된 거지. 요거 hx라고 하게 또 이분해보면 4x의 3제곱 2x 빼기 6 1름은 되고 1름이야. 1렀더니 1을 먹고 다니면 2x의 3제곱 더하기 x 빼기 3이니까 x 빼기 하고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제곱이니까 더하기 2x 더하기 4 명되지 않지? 1일 때가 최소겠지? 그래서 h 1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1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4 빼기 k 마이너스 4 빼기 k 여기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k가 마사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놈은 된다. 그 다음 5번 이제 5번 첫 번째 x가 이제 0보다 크다는 범위가 있네. 3차식이라서 그런 거겠지. 4x의 3제곱 빼기 3x의 제곱 빼기 6x 더하기 k가 0보다 크다. 요거 이제 우리가 항상 염두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범위가 0보다 크다고 돼 있어. 등호가 없다는 거지. 근데 구하라는 것도 0보다 크다를 구하라고 하면 등호가 한 번도 없다가 마지막에 등호가 딱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지? 뭐 조심하는 거야. 어쨌든 요거를 이것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fx라고 치고 미분 한번 하면 f'x는 12x의 제곱 빼기 6x 빼기 6이어가지고 6으로 묶어서 2x의 제곱 빼기 x 빼기 1이니까 그놈을 6으로 묶어서 2x 더하기 1과 x 빼기 1 이렇게 된 거잖아. 이렇게 그려져갖고 여기가 지금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여기가 x가 1이에요. 그러면 0보다 크다니까 얘만큼은 되지? 얘만큼은 돼. 그래서 f1 4 빼기 3 빼기 6 더하기 k 이게 0보다 크면 돼. 그래서 이게 지금 k가 5보다 크면 돼. 근데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지금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범위가 1보다 큰 범위에서 라고 돼 있는 거야. 1보다 큰 범위에서. 그러면 지금 여기가 1일 텐데 여기 구멍이 뽕 나 있는 요 놈 보는 거지. 그지? 그러면 우리가 1보다 큰 데만 0보다 크면 돼. 그러면 1일 때는 0이어도 되지. 그지? 1일 때는 0이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여기는 이렇게 되지만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뀌어 있다면 요거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K가 5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어버립니다. 함정을 판다고 만족하는 최소 자연수를 구하라고 할까요? 얘는 6이잖아. 얘는 5잖아. 그 한 끗 차이로 틀려온다고. 한 끗 차이로. 부등식일 때 조심할 거 그거 하나야. 진짜로. 한 번도 등호가 없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등호 관계 딱 나오는 거야. 그게 진짜 어려운 거라고. 그거 뭐 틀려오면 실수로 틀린 거 아니야. 그 관계를 잘 생각 못 하는 거야. 알았지? 이건 조심해야 되는 거야, 진짜로. 어디나 다 있지.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나올 거고 삼각함수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뭐보다 클 조건을 찾으라는 거야. 그러면 그 뭐보다 크다라는 그 범위가 최소일 때가 있을 수 있다고. 그 범위가. 알았지? 그 값을 넣었을 때는 0이어도 되는 경우. 그게 진짜 어려운 문제라고. 한 번도 등호가 없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등호가 딱 나오는 그 놈이 어려운 놈이야.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거는. 부등식 할 때마다 얘기하게 될 거야 아마. 부등식이라는 놈을 할 때마다 얘기하게 될 거라고. 왜냐면 그거 진짜 많이 틀려오니까. 정말 그거 하나 잘못 생각해가지고 값이 달라져 버리잖아. 값이 달라진다고. 그거 정말로 계속 조심해야 되는 놈이야. 지금은 아니지 지금은 0부터니까. 그 다음 두 번째. x가 2보다 클 때 눈도 좀 침침한 것 같고 하루 만에 농안이 온 거죠. 마이너스 12x 더하기 k. 그래갖고 항상 성립하도록 마찬가지로 이것도 미분 그려보자고. fx라고 치고 f'x를 보면 3x 제곱 빼기 12니까 이렇게 그려져갖고 여기가 x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x가 2인 거네. 딱 그거네 지금. 딱 그거지.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2보다 큰 데를 원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딱 2보다 클 때를 원할 거야. 여기를 원해. 여기를 0보다 크대. 그러면 2일 때는 0이어도 되잖아. 2일 때 0이어도 여기가 딱 이렇게 지나가도 내가 원하는 2보다 큰 쪽은 0보다 크잖아. 그래서 이때는 f2 값이 0보다 크다가 아니고 같아도 된다는 거지. 그래서 2를 집어넣으면 8 빼기 24 더하기 k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k가 16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놈이 진짜 어려운 거라고. 이런 놈이. 등호가 한 번도 없다가 갑자기 등호가 생기는 거야. 마지막에 한 번만 딱. 자, 오른쪽 해봅시다. 5-1번 두 개 해봐요. 미적분 들어도 돼. 같은 쪽이에요 지금? 책이 다르지. 그리고 여기가 좀 더 빠를걸? 그래요?
마이너스 1번. 첫 번째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야 이제는 x의 3제곱 빼기 x제곱 빼기 x 더하기 k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뭐 마찬가지야. 똑같아. 계산은 똑같아. 미분해봤어. 3x의 제곱 빼기 2x 빼기 1이니까 3x 더하기 1과 x 빼기 1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x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여기가 1이니까 1일 때만 만족하면 되는 거지. 1일 때만 0의 오른쪽 보라는 거니까 f1 1 빼기 1 빼기 1 더하기 k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는 거니 k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지. 두 번째 x가 3보다 클 때 x의 3제곱 3x의 제곱 빼기 9x 더하기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야. 그래서 그 놈은 또 마찬가지로 fx라고 할 거고 미분해보면 3x 제곱 빼기 6x 빼기 9여가지고 x 빼기 3과 x 더하기 1 또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x가 3일 때지. 3일 때. 그래서 뭐 지금은 여기가 등호가 있으니까 뭐 고민할 필요 없잖아.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그래서 3일 때만 하면 되지. 그거는 3일 때만 만족하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F3을 생각을 해보면 27 빼기 27 빼기 27 더하기 K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K가 27.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 식을 가지고 장난치는 뭐 미분의 활용이었다면 이제는 변화율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만들어주는 저희 오늘 부정 적분은 안 하죠. 들어가고 싶어. 너무 많아. 뭐가 많아. 내용 아니 적분이 더 쉽다는 거 알잖아. 아닌데. 적분이 훨씬 뒤로 갈수록 쉽다니까 이제. 남은 거 겁나 쉬운 것만 남았어. 자 여기는 이제 시각에 대한 변화율을 얘기할 건데 변화율. 시간과 시각의 차이를 알지? 그치? 시간은 얼마간에 흐른 걸 말하지. 솔직히 3시간 걸렸다 뭐 이런 거. 시각은 그 때를 말하는 거지. 어떤 시간 아니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이 12시 5분 그 때를 말하는 거야. 시각은. 그러니까 시각은 순간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고 시간은 흐름 동안을 얘기한 거야. 그래서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순간 변화율을 말한다라고 의심하자는 거지. 의심보다는 생각하자는 거지. 뭐냐면 이제 뭐 그냥 정의가 나올 거야. 정의. 속도라는 놈과 가속도라는 놈. 또 정의가 뭐냐면 속도라는 놈이 뭐냐면 시각에 대한 어떤 물체의 위치의 변화율을 얘기해. 말은 그냥 위치의 변화율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시각이기 때문에 위치의 순간 변화율이지. 그러니까 위치가 어떤 물체의 위치가 시각에 대한 식으로 나와 있다면 요거를 미분을 해가지고 속도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속도를 보통 V자를 쓰니까 뭐 처음에 내가 배울 때 V를 이렇게 배워갖고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뭐 큰 의미가 있진 않아. 이쁘게 보이려고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습관돼서 그런 거야.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알아볼 수만 있다면. 안 틀릴 거야. 안 헷갈릴 자신만 있다면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고. 그 다음에 가속도라는 건 이것도 정의야. 정의. 시각에 대한 이거는 속도의 변화를 얘기해. 속도의 변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또 마찬가지 속도라는 놈이 시각에 대한 식으로 나와 있다면 요거를 미분해가지고 보통은 A를 쓰거든. 가속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거는 정의이기 때문에 저걸 정의를 정해갖고 저렇게 쓰고 있는 거를 우리가 막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 정의이기 때문에 왜 저래요? 라고 따져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이미 뭐 몇백 년 동안 쓰고 있는 건데. 알았지? 그러니까 위치에 대한 식이 나오면 그거를 시각으로 미분을 했더니 속도가 나오는 거고 속도에 대한 식이 나와 있다면 그놈도 시각으로 미분해가지고 가속도를 구할 수 있다. 그렇게 구해서 쓰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진짜 물리 같아. 정말로. 물리지 뭐.
근데 물리가 수학이라고 봐야지. 수학이 물리 같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왜냐하면 물리의 언어는 수학이니까. 솔직히 말해서.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속도와 가속도를 얘기할 때 평면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야 이건. 수직선상에서만 움직이는 거야.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 한 방향으로만 움직인다고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수직선상에서 이렇게 수직선상에서 가운데 0이 있다면 이렇게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이거밖에 없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수직 관계에서 위로 움직이거나 아래로 움직이거나 그거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X성분과 Y성분을 따로 말하는 거야. 그리고는 여기 미적분 원에서는 X성분만 물어보거나 Y성분만 물어보거나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벡터에서 하고 있는 거는 그게 평면에서 움직이는 평면 운동을 얘기하는 거지. 두 가지를 조합해가지고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인다거나 그런 것까지 말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벡터야. 그러니까 X성분의 움직임과 Y성분의 움직임을 합쳐준 거지. 그게 이제 뭐 매개변수 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음함수의 형태라고도 말할 수 있는 놈들로 진화를 하는 거야. 진화를 원래는. 근데 일단은 아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일방향으로만 생각하자는 거. 일방향으로만. 그러면 위치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 위치도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거든. 움직이고 있어야 속도가 나올 거 아니야. 멈춰 있으면 속도가 없잖아. X의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속도가 플러스가 나올 거야. 근데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속도가 음수가 나온다고. 그지? 양의 방향으로 가다가 음의 방향으로 갑자기 턴하는 순간, 양의 방향으로 가다가 턴하는 순간 속도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순간 속도는 0이겠지. 그지? 속도가 0이겠지? 그 0 있는 곳이 운동 방향을 바꾸는 곳이다. 그치?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 내지는 위치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지? 속도가 0 될 때. 근데 만약에 가다가 멈추고 다시 갈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면 속도가 0 됐는데 0의 왼쪽일 때와 오른쪽일 때 부호가 달라야겠지. 극점처럼. 극점처럼. 그래야 그 운동 방향을 바꾸는 위치 내지는 운동 방향을 바꾸는 뭐 시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치? 뭐 당연히 그 정도면 된 거야. 그 정도면. 여기서는. 그 정도면 된 거야. 그래 놓고 이게 이제 속도하고 가속도라는 건 시각에 대한 위치나 속도의 변화를 얘기한 건데, 그렇다면 그것밖에 없느냐? 세상 만물 모든 것들을 시각에 대한 식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것들을 전부 다 시각에 대한 변화를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호수가 있었어. 잔잔한 호수가 있었는데 여기다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공중에 둥둥 떠가지고 뭐 혁준이가 공중에 둥둥 떠가지고 돌아면을 톡 떨어뜨리면 옆에서 던지면 이렇게 좀 파문이 좀 일정하게 일지 않을 거니까 위에서 돌을 탁 떨어뜨렸다고 생각을 하면 원 모양으로 이렇게 파문이 있다고 치. 원 모양으로 이렇게 파문이 있다고. 그럼 뭐 무슨 뭐 저항력이 어쩌고 뭐 그런 이상한 소리도 있겠지만 그 반지름이라는 게 시각에 따라 일정하게 커지겠지. 원 모양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지? 그잖아. 그러면 요 R이라는 놈도 시각에 대한 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요 반지름도 시각에 대한 변화를 구할 수 있고, 이 원둘레 마찬가지 시각에 대한 변화를 구할 수 있는 거고, 이 원의 넓이들 마찬가지 시각에 대한 변화를 구할 수 있는 거지. 입체로 가보면 그러니까 구 모양의 풍선이 있다고 쳐. 구 모양의 풍선이 있어가지고 요거 반지름 마찬가지 이렇게 일정하게 불어대면 요 반지름 마찬가지로 시각에 대한 변화를 갖겠지. 시각에 대해서 변할 거야. 시각에 대한 식이 될 거라는 거야. 그러면 요놈의 반지름도 건널비도 부피도 전부 다 시각에 대한 식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놈들을 미분해가지고 시각에 대한 변화를 또 구할 수 있다는 거지. 9의 반지름이 R이면 9의 부피가 3분의 4 파이 R 3제곱이잖아. 9의 건널비가 얘를 미분한 R로 미분한 4 파이 R 제곱이지. 그치? 미분 관계인 거야. 사실은. 몰랐지? 사실은 미분 관계인 거야. 사실은. 오늘 누가 얘기했던 거. 사실은 미분 관계야. 입체를 미분했더니 부피가 넓게 바뀐 거지. 차원이 줄어드는 거거든. 미분할수록 다함수 같은 거 미분하면 차수가 줄어들잖아. 그런 관계야. 그런 관계. 그래서 부피를 미분하면 건널비가 된다는 거지. 그런 거죠. 자, 얘기 다 한 거예요. 다 끝났어. 이제 별거 없어. 여기는 뭐 이거 뭐야 저 개념 체크해야 다.
1번 우리 영진이가 자는데 어떡하지? 때릴까? 실핏줄 터지는 그 쾌감을 느껴보고 싶다는 거지. 근데 왜 눈을 안 떠? 안 떴던데요? 위치가 나와 있는 거야. 위치에 대한 식이 시각으로 나와갖고 마이너스 2t의 3제곱 더하기 9t제곱 이렇게 돼 있어. 뭐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미분을 해놓게. 속도라는 게 요 위치를 한번 미분한 놈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6t제곱 더하기 18t가 될 것이고, 가속도라는 놈은 요 속도를 미분한 거야. 그러니까 x로 따지면 x를 2번 미분한 거지. 이거를 미적분 2에서는 이계도함수라고 부르는데 뭐 지금은 그런 거 필요 없고,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12t 더하기 18 이렇게 돼 있었어. t가 2일 때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v2는 여기다가 2 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24 더하기 36 해갖고 12가 나오는 거고, 가속도 여기다 2 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24 더하기 18 마이너스 6이네. 가속도는 줄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 속도가 0일 때라고. 속도가 0일 때. 이게 0일 때. 아니구나. 얘가 0일 때. 그러니까 t가 0일 때는 의미 없잖아요. 3일 때지. 3일 때. 이러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지면에서 수직으로 30m의 속도로 던졌어. x초 위에. 그러니까 여기 땅바닥에서 영진이가 이렇게 훅 던졌어. 뚝 떨어질 거 아니야. 그지? 그랬을 때 요 올라가는 위치가 30t 빼기 5t 제곱의 관계를 갖고 있대. 이게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는 건 정방향으로 가다가 역방향으로 온 순간이지. 속도가 0일 때를 본다고. 속도가 0. 속도가 0일 때. 미분했더니 30 빼기 10t가 0 될 때니까 t가 3일 때야. t가 3일 때. 그때의 높이를, 그러니까 위치를 구하래. x 3 구하라는 거지. 90 빼기 9, 45. 45의 높이에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3초 동안 올라갔으면 3초 동안 내려오겠지. 당연히.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은 6초가 흘렀을 때겠지. 당연히. 지금은 구해볼 필요 없이. 그러니까 요거를 구하라는 거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30 빼기 60이니까 마이너스 30의 속도로 땅바닥에 부딪힌다는 거야. 내려오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속도가 나온 거지. 그 다음에 한번 어떤 물체 시각 t에서의 부피가 나와 있어. 여기 t가 나와 있는 거야. 이놈이 t제곱 더하기 3t 더하기 8이었을 때 t가 3일 때의 부피의 변화예요. 일단은 뭐 이거 미분해. 그러면 2t 더하기 3이야. t가 3일 때래. 말이 거창할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야. 변화요. 말만 거창할 뿐이야. 그러니까 영진이가 자잖아. 실핏줄 터지는 쾌감을 느끼고 싶다는 소리 같아. 아무리 봐도. 눈이 안 떠져요. 이제 6번. 이제 6번. 수직선을 움직이는 x가 있었어. 그놈이 t 3제곱 빼기 6t제곱 t 3제곱 빼기 6t제곱으로 움직일 건데, 첫 번째로 t가 5일 때 속도가 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속도를 구해놓자. vt는 x를 미분한 거야. 3t제곱 빼기 12t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가속도는 또 속도를 미분한 거야. 6t 빼기 12가 될 거야. t가 5일 때를 구하래. t가 5일 때. 5일 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V5는 25 곱하기 3, 75 빼기 60, 그래서 15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가속도는 30 빼기 12니까 18 되는 거지. 18.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원점을 다시 지날 때의 속도. 원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위치가 0일 때 찾으라는 거지. 위치가 0일 때. 그러면
t3제곱 빼기 6t제곱이 0이라는 거니까 t가 6일 때처럼 보이지? 그지? t가 6일 때처럼 보이잖아? 그때의 속도를 구하래. 여기다가 6 집어넣으라는 거니까 36 곱하기 3이면 108 빼기 6 곱하기 12가 72 36이지? 36의 속도로 지나가고 있는 거지 원점을.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위치 세 번째 이제 속도가 0일 때를 찾으라는 거야. 속도가 0이려면 얘가 0이라는 거니까 3으로 묶어서 4일 때지? 4일 때 t가 4일 때구나. 그때의 위치 x4를 구하래. 그러면 4의 3제곱이 64 빼기 16 곱하기 6이 96 그래서 마이너스 32의 위치에서 위치를 그러니까 방향을 바꾸는 거지. 자 똑같은 거 해. 그냥 똑같은 거 해. 아니 근데 하나가 좀 탐나서 6-1번과 6-4번 두 개 할게. 연습은 해야 되니까 6-1번을 하는데 6-4번 해볼게. T가 3을 어떻게 가져서 3살 아니 저 속도가 0 되는 거를 꼭 구해봐야 되는 거예요. 3t로 묶으면 t 빼기 4가 안 보이는가? 나만 보인 건가? 눈 감고 있었으니까 안 보인 거지 짜식아. 떴어요. 이제 보이잖아. 다시 4번씩 큰 이유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 의미를 식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물어본 거야. 당연히 처음부터 잘하면 좋지만 이제 나한테 들으면 구로는 그 생각을 하라는 거지. 자, 해볼게. 6-1번 안 해봐도 되겠지? 이거는 뭐 그냥 단순하게 미분해서 넣으라는 거니까 6-4번만 보자고. 자, FT 이게 지금 QP의 위치거든. P의 위치 T제곱 빼기 8T고 그 다음에 GT는 Q의 위치야. Q의 위치 2T제곱 빼기 4T. 근데 PQ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대. 정방향으로 움직이면 속도가 플러스지, 역방향으로 움직이면 속도가 마이너스거든. 그러니까 이 두 놈의 속도가 부호가 다르다는 거야.
요거를 그러니까 결국에 이 문제가 말하고 있는 건 F'T하고 G'T를 곱했더니 0보다 작아진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럼 뭐 이제 알았으니까 하고 다녀. 4t 빼기 4 이게 0보다 작다니까 t는 1일 때부터 4일 때까지 그때는 요거 둘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지. 반대 방향으로. 자 이제 7번이에요. 그래프 해석을 물어보는 건데 요거는 적분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건 요 y축이 뭐냐요. y축. 지금은 속도가 나와 있거든. 속도가 나와 있어. 속도가 나와 있으면 이 그래프가 속도의 값을 얘기하는 거지. 얘는 속도의 값을 얘기하는 거고 요놈의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를 말하는 거지. 그지?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를 말하는 거야. 만약에 위치로 나와 있다면 세로가 위치로 나와 있다면 이 한 그래프는 그냥 그 위치를 찍은 거지. 위치에 대한 값들이 나와 있는 거고 접선의 기울기는 속도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적분까지 했다면 우리가 만약에 적분까지 했다면 요놈 이 그래프를 보고 지금 속도가 나왔기 때문에 적분을 한 것이 위치다라는 생각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은 적분을 안 했으니까 그거는 뭐 그렇다 치고 어쨌든 지금은 y축이 속도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고 여기가 C요. 여기 D가 있대. 그랬는데 기억부터 보자고 기억부터. 0과 D 사이. 0과 D 사이에서 운동 방향을 두 번 바꾼다. 속도가 0 되는데 부호가 바뀐 거지. 두 번 바꾸는 거 맞네. 두 번 바꾸는 거 맞지? 운동 방향을 두 번 바꿨어. 그 다음에 니은 보면 T가 A일 때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속도가 음수잖아. 속도가 음수라는 건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지? 맞네.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가속 C일 때 가속도는 접선의 기울기겠지. 음수 맞네. 다 맞네. 그런 식으로 Y축이 뭔지를 잘 보고 생각하는 거야. 어려운 놈은 절대로 아니야. 이것들 절대로 어려운 놈은 아니야. 1번 해볼게. 1번 그냥 읽으면 돼. 눈 보고 그림 보고. 됐지? 나도 그냥 읽을게. 자, 세로축이 속도야. 속도 마찬가지로 A일 때와 C일 때 운동 방향이 반대 아니잖아. 그지? 그냥 둘 다 양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가속도가 0일 때를 말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A는 양의 방향이고 서로 반대 맞구나. C일 때는 음수네. 잘못 봤어. 미안해. 쏘리. 운동 방향은 반대지. 운동 방향은 반대야. 그러니까 뭐 A일 때는 플러스 방향으로 가고 있었고 C일 때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고 있었으니까 운동 방향 반대가 맞고, 그 다음에 B일 때와 D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꾸지. 0 되면서 부호 바뀌니까 운동 방향 바꾸는 게 맞다고. 그 다음에 B와 D 사이에서 가속도는 음수였다가 C 넘어가면서 양수로 바뀌지. 접선의 기울기 말하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지. 기억 니은이라고. 그 다음 예제 8번. 지면에서 20m 속도로 지면과 수직으로 쏘아 올린 뭐 이쪽으로 x가 나왔어. x가 20t 빼기 5t 제곱. 그러니까 마찬가지 땅바닥에서 이렇게 딱 쏘아 올렸다는 거지. 쭉 떨어질 거야. 그럴 때 높이가 첫 번째로 최고 높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말하거든. 속도가 0 될 때를 찾으라는 거야. 속도가 0 될 때. 그러면 요게 20 빼기 10t니까 이게 0 되려면 t가 2일 때지. t가 2일 때. 그때의 걸린 시간, 들어갈 때까지 걸린 시간 2초가 걸렸다는 거야.
두 번째, 지면에 떨어질 때까지 움직인 거리면 너무 올라간 만큼 내려갈 거 아니에요. 지금 땅바닥에서 탔으니까. 그래서 x2를 구해보면 40 빼기 20이니까 20만큼 올라가거든. 올라간 만큼 내려갈 거니까 결국에는 40m로 움직였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로 떨어질 때의 속도와 가속도. 일단은 떨어질 때니까 2초만큼 올라갔으면 2초만큼 내려오겠지? 4초 때를 말하는 거야. 4초. 그러니까 V4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0이지? 그지? 마이너스 20의 속도가 떨어질 것이고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10이잖아. 가속도는 등가속도 운동. 요거는 마이너스 10으로 일정하지. 상수함수 때문이지. 자, 여기도 뭐 별거 없는데 8-3은 어렵게 보이지만 어렵지 않은 놈이니까 그냥 1번만 해. 1번만. 8-1번만. 이것도 그냥 미분해서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의미하는 것만 뭔지 기억하면 되지. 다시 1번을 다 하면 2번 해볼게요. 2번도 8-2번도 살짝 변형한 건데 왜? 어렵다고? 네. 미분이 제일 쉬운 거라니까. 이거요? 미적분이 제일 쉬운 거야. 자, 1번 안 해봐도 되겠지? 똑같으니까 2번만 볼게. 2번만 8-2번 지면에서 35m 위치에서 던진 거야. 이거는 계속 지금 우리가 지면에서 던졌는데 이제는 지면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여기 35m 돼 있는 곳에서 뿅 싸고 떨어뜨린다는 거지. 그래서 그놈의 식이 xt라는 놈이 상수항이 추가돼 갖고 있는 거지. 35 더하기 30t 더하기 AT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랬는데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3초래. 3초. 그러면 미분해가지고 3을 집어넣으면 0 된다는 소리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미분해볼 거야. 30 더하기 2AT 3을 넣었어. 아니 이거 3을 넣었어. 그랬더니 30 더하기 6A 이게 0 된다는 거니까 A가
일단 마이너스 5였고 지면에 떨어질 때 속도를 구하랬으니까 여기 35 더하기 30t 빼기 5t 제곱이 0 될 때를 찾으라는 거지. 그래서 t 제곱 빼기 6t 빼기 7은 0 t가 7일 때지. 마이너스 1일 때를 보는 사람은 없겠지. 시간인데 마이너스 1초. 7일 때지. 그때 그 속도 구하랬으니까 그게 7이지. 7을 집어넣으면 30 빼기 70 마이너스 40의 속도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지. 그거 아프거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활용. 자꾸 못 따라가고. 안 넣을 거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나가? 이 책이 생각보다 내용이 많나? 요즘도 거의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거의 다 했지.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율을 움직이는 두 점 A, B가 있었는데 그때 그 위치가 나와 있는 거야. XA라는 놈은 T제곱 빼기 T 그다음에 XB라는 놈은 T 3제곱 더하기 3T제곱 빼기 T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었어. T가 3일 때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래. T가 3일 때 길이의 변화율. 그러면 요거 A에서 B까지 길이를 구하라는 거지. 그지? 길이의 변화율을 구해야 되니까. 길이는 스칼라잖아. 크기만 있는 거지. 음수, 양수 그런 거 없이 크기만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 그냥 일단 빼보자. 그러니까 A, B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절대값 XA 빼기 XB 요 절대값이 문제라는 거야. 절대값. 그래서 일단은 해보면은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빼는 게 편한 거죠. T3제곱 더하기 2T제곱 더하기 T 더하기 1 얘구만. 다행히도 T가 양수일 거니까 양수 범위에서는 전부 다 양수겠지 이거? 전부 풀었으니까 절대값 필요 없겠지 지금 상태에서는. 그치? 양수로 운 좋게 잡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를 미분해. 요거를 미분했다고 쳐 시각으로. 그러면 3T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1이니까 T가 3일 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T에다가 3을 대입해보면 27 더하기 12 더하기 1 40 나오는 거지. 40.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잠자는 호수에 돌멩이를 던졌어. 그래갖고 매초 반지름이 15cm씩 늘어난대. 그러니까 이렇게 돌을 던져갖고 원이 만들어졌는데 초당 15cm가 늘어난다고 했으니까 15t인 거 아니야? 반지름이. 그지? 그랬을 때 2초 후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잖아. 파이 r 제곱. 그러면 요거 제곱할 거니까 225파이 t제곱이지? 이게 지금 넓이에 대한 식인 거지. 2분해버려 450 파이 t가 되는 거지. t가 2일 때라고 했으니까 900파이 900파이. 자, 오른쪽에 뭐 3번 해보자. 3번에 별표 한 개 좀 하나 박아주세요. 별표. 4번도 별표 한 개 박아줘. 3번만 시킬 거야. 3번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4번은 숙제야. 활용은 영어는 숙제라고 했잖아. 머리를 빡빡 한번 써봐. 닮음이야. 힌트를 주자면 3번.
지연이 키가 멀쩡하네. 옛날에 물리책에서 지연이가 아니었나? 영희 키가 3m 80cm 이런 거 있었거든요. 진격의 거인이야? 3m 80인가 3m 70인가 아무튼. 물리에서 그러면 이 모양새를 해본 거야? 비슷한 게 있었어요. 9-3번 내가 할게요. 처음 본 사람은 하기가 힘들 거예요. 가로등 높이가 4.8m 이렇게 가로등 하나가 있어. 그리고 여기로 사람이 지나가는데 여기가 4.8m고 사람이 처음에는 여기 있다가 이렇게 이 방향으로 쫙 움직인다는 거지. 그리고 어느 순간 여기까지 와 있다고 치면 이 그림자라는 게 이렇게 투과하지 못한 우리 전문용어로 정사형 투과하지 못해가지고 그림자가 생긴다는 거지. 그치? 생각을 해볼 거야. 분명히 요거는 두 가지를 물어봐. 두 가지를. 뭘 물어볼 거냐면 이 그림자가 처음엔 여기 있다가 옆으로 가면서 길어지지. 그치? 요 그림자 길이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라고 할 때가 있어. 또 하나는 요 그림자 끝, 요놈이 여기 있다가 마찬가지로 샥 오고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요 그림자의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이 x의 변화율을, 시각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라고 할 수 있고 요 그림자 끝이 여기 있다가 여기까지 온 거니까 요놈의 위치의 변화율, 그림자 끝의 위치의 변화율, 그러니까 그림자 끝의 속도라고 말할 수 있는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어차피 둘 다 시각에 대한 식으로 나와 있을 거니까 dt분의 dx를 물어본다는 건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라는 거고 dt분의 dy를 물어본다는 건 요 길이, 그림자 끝의 속도를 물어본다는 거지. 비례식이라고. 여기가 1.6이라며. 1.6. 그리고 사람의 속도가 2m/s야. 이 길이가 2t지. 맞죠? 그러면은 여기 요 삼각형이랑 큰 삼각형이 닮았잖아. 1대3으로 닮은 거지. 여기도 1대3이겠지. 맞지? x와 y가 1대3이야. 근데 y는 2t 더하기 x지. 그리고 y가 3x거든. 근데 y가 뭐냐면 2t 더하기 x야. x하고 t가 같네. 그러면 여기서 dt분의 dx 얘는 1이지.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1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데 여기 지금 t라고 했으니까 y는 3t 아니야. y는 3t. 그러면 그림자 끝의 속도 dt분의 dy는 3이겠지. 이런 식.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처음 만났을 때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라는 좀 뭐 그런 좀 궁금증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좀 막심이 올라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을 해내면 돼. 그러니까 위치에 대한 변화율, 길이에 대한 변화율을 얘기한 거지. 두 개를 동시에 물어볼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유형인데 너무 유명해서 모든 책에 다 있어. 그러다 보니 수행평가 볼 때는 볼지 모르겠지만 학교 시험에서는 내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너무 유명한 많은 걸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한테 한번 더 해버릴까? 하지 말자. 자, 우리가 숙제는요 부정적분 앞에까지 246조까지예요. 예. 이제 적분만 남아있는 거고 적분은 미분에 비하면 진짜 쉬워. 정말 깊이 안, 그러니까 원래는 적분이 훨씬 어렵지. 원래는 적분이 훨씬 어려운 건데 요 다항식으로 하다 보니 너무 깊이 못 물어보는 거야. 대충 수박 겉핥기밖에 못해. 그러다 보니 요 책에서는 적분이 엄청 쉬운 거지. 요 책에서는. 벌써? 오랜만이야. 저 뭐라 했죠? 인테그랄이었나? 인테그랄. 수거레이션. 그럼 저희 이거 요 부분이랑 적분이랑 같이 기말범위예요? 그렇지. 2학기 기말고사. 그 접선 이후부터 전부 다 지금 시험범위야. 근데 기말고사에서 적분이 좀 쉬우니까 좀 부담은 덜한 거야.